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90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되니까요. 편안하게 목소리만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다양한 숨겨진 영상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먼저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별점 5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다시 듣기 팟캐스트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와, 어제는 비가 계속 내렸고요. 오늘은 꽤 쌀쌀합니다. 지금 날씨가 제가 있는 곳은요, 비가 온 이후라 그런지 습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지금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날씨를 볼게요. 와, 이거 지금 바람이 3m/s로 나와 있습니다. 와, 서울은 5m/s, 훨씬 더 빠르네요. 한 4에서 5m/s 정도로 나오고요. 굉장히 이 정도면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거거든요. 달리기 할 때 체온의 어떤 그 저하를 느낄 정도가 한 3 정도, 2에서 3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데 지금 5m/s로 불고 있고 서울이 날씨가 11도니까요. 체감 온도는 거의 한 6도에서 7도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달리기 하시는데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일기예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도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곳이 있고 특히 이제 습도가 높게 되면은 더 체감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굉장히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체감 온도 상당히 낮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늘이나 아니죠. 이번 주 정도까지도 저희 러닝 라디오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러닝 붐이 불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름보다 겨울이 더 견디기 힘들거든요. 물론 뭐 실내 달리기를 하면 되긴 하지만요. 모든 러너들이 다 트레드밀에서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씨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슬슬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추울 때는 달리기를 잠시 쉬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멈추다 보면은 일주일이 뭐 3일 사흘 되고 사흘이 나흘 되고 그러다가 일주일 되고 또 몇 개월이 되고 그냥 그러다가 보면 겨울을 건너뛰게 되거든요. 달리기라는 게 우리 신체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이 되면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달리기가 큰 도움이 되는데 이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이 좀 더 힘들어지겠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달리기 조금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추워도 달리기 계속 이어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 대신에 감기는 조심해 주세요. 제가 저번 주까지는요, 반바지를 입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진 후에는 그래도 반바지 입고 달리기에는 너무 좀 춥기는 했어요. 이럴 때는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러닝라이프 긴 바지 입고 달리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긴 바지를 입기에는 또 약간 애매한 날씨가 있거든요. 좀 더 편하게 달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레깅스나 타이츠 같은 거 입고 달리면 딱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러닝라이프의 컴프레션 레깅스를 입고 달리기를 했는데요.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컴프레션 제품들이 근육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데요. 특히 약간 내가 체중이 나간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 근육보다는 사실 살이 움직여요. 뛰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피로감을 좀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컴프레션 제품을 쓰게 되면은 이런 우리 몸을 갖다 좀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더 안정되게 달릴 수 있고 혈액순환도 사실 컴프레션 효과로 인해 가지고 혈액순환도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던 거는 9부 제품이었는데 요게 조금 길어서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5부 제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추워지는 날씨라서 저는 9부 제품 입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자, 이 러닝라이프 컴프레션 레깅스는 사이드 포켓이 두 개가 있어서요. 한쪽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뭐 에너지 젤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뭐 혹은 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 넣고 달릴 수 있다 보니까요. 허리에 차는 그런 가방을 따로 들고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허리에 차는 가방이 편하긴 한데 때로는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레깅스를 입었을 때 조금 거슬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봉제선 때문에, 봉제선의 어떤 그 마찰 때문에 좀 거슬리는 걸 느끼는 분이 계시고, 특히나 이제 마라톤 대회 나가셔가지고 하프나 뭐 풀코스처럼 좀 장거리를 달리기를 하실 때는 이 봉제선 부분 때문에 피부 슬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땀이 특히나 났다가 말랐다가 났다가 말랐다가 한 곳에 봉제선이 계속 움직이면 이 피부 슬림이 좀 생깁니다. 주로 이제 좀 저렴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런 봉제선을 대충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러닝라이프는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오드람프 봉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이 피부 마찰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 봉제가 봉제선을 평평하게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장거리를 달리실 때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깅스 제품을 지금 사면은 이거 한 대만 입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긴 바지를 입을 때 이런 레깅스를 안에다 입게 되면요, 정말 따뜻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면 이런 거죠. 처음에 반바지를 입으시다가 약간 날씨가 쌀쌀해지면 레깅스를 입으시고, 또 추워지면은 이제 긴 바지를 입다가 훨씬 더 추워진다, 그러면은 긴 바지 안에다가 레깅스를 입는 거죠. 그러면 진짜 따뜻하게 달리기를 겨울까지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매하시면 사실상 내년 한 초봄까지도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러닝라이프 컴프레션 레깅스는 5부 그리고 9부 제품이 있고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제품 링크를 설명란과 나중에 고정 댓글에도 걸어 드릴 테니까요. 요즘 너무 쌀쌀한데 뭐 입어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와, 제가 어제 목 관리를 좀 한다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목이 조금 칼칼하고요. 그리고 조금 부어 있습니다. 어제 따뜻하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목이 조금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실 때 약간 좀 목소리가 걸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깜빡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러닝라이프 컴프레션 레깅스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레깅스 제품이나 타이즈 같은 것도 입으시면 조금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반바지를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그 위에 입어주시면 민망한 걸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입던 반바지를 입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받쳐 입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러닝 라디오 이야기 주제들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일의 고정 코너죠. 러닝 마인드셋 코너입니다. 오늘은 욕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진짜 한 30분 정도 달리기만 성공하면 너무 좋겠다. 네, 그렇게 달릴 수 있으면 더 바라지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30분 달리기 성공하시고 나면은 이제는 10km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싶어지죠. 그리고 10km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하면은 또 슬슬 기록에 욕심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기록을 달성하게 되면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싶어지고요. 그 후에는 풀코스도 나가고 싶어지고, 또 그러면 또 서브 4도 하고 싶고 서브 3도 하고 싶고, 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욕심의 끝이 어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오늘도 저희 러닝 라디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독자님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질문은 지니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하프마라톤 완주를 위해서 지금 훈련 중이라고 하셨고요. 주중에는 시간이 많이 안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하프마라톤을 처음 달리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해드렸고, 지니님께서 고민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드렸던 공지사항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민디런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간혹 멤버십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결제 수단에 문제가 생긴 경우인데요. 멤버십은 제가 임의로 취소하거나 등급을 내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멤버십에 나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결제 문제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요. 재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면 결제 수단을 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멤버십에서 해지되었다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결제 부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매너 없는 행동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차단을 합니다. 차단의 사유는 진짜 단순합니다. 그냥 비매너입니다. 네, 차단 전에 경고 같은 거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발견 즉시 차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멤버십의 경우에는 제가 차단을 한다고 해도 멤버십이 해지가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 민티런은 비매너 행위가 있으면 즉각 차단이 되기 때문에 민티런 활동하실 때는 좀 매너 있는 언어와 문장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인사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박흥수님, 켈리스님, 정용진님,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동송님, 섬사람 K님, 변할태야님, 고진감래님, 고진감래님께서는 제가 처음으로 닉네임을 보는데요. 처음 인사 주신 분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진감래님 좀 이따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아내몰래 주식님, 슬로우스템님, 올파이님, 카페라떼 조아님, 부드러운 러너님, 파랑주의보님, 광년이 친구님, 이동유님, 유종덕님, 해피러닝님, 정상원님, 하영다마 감귤 농장님, 올파이님, 하늘채님, 김주연님, 찐님, 지니님, 이근식님, 괜찮아 다웅님, 그리고 비비아나님, 위드시서님, 접지전설님께서도 처음 인사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접지전설님. 잠시 뒤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님, 미셸님, 팔코님, 그리고 비비아나님, 김태연님, 얼티님, 초록빛 아침님, 김혜주님, 문준일님, 훌리아님, 그리고 충실세아님, SJY님, 대풍아님, 이라토너님, 윤1025님, 그리고 꽃두라미님, 미리네님, 윈드워커님, 장인영님, 건강한 언니님, BW님께서 얼마 전에 또 인사 주셨던 분인데 요즘 자주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써리님, 배춘흥님, 배제이님, 미래로님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처음 인사 주신 고진감래님 반갑습니다. 고진감래님께서요. 와, 춥네요. 배송 끝나고 러닝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새벽까지 일을 하시는 분 같네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러닝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실까 싶은데 옷 따뜻하게 입고 네, 건강하게 달리기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처음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맞고 방송 들으시면은 자주 채팅창 인사 주시고요. 채팅으로 인사 남기기 힘드신 경우에는 또 저희는 이제 댓글 남길 수 있으니까 댓글로도 인사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감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달리기 즐겁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춥다는 얘기가 참 많네요. 오늘 아침에는 바람이 강하다, 춥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들 지금 달리기 하신 분들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고요. 다들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접지전설님께서도 처음 인사 주셨습니다. 접지전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경인대가 참 안 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더더욱 이런 부상들이 조금 오래 갈 수 있으니까요. 달리기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를 때도 좀 조심하시면서 특히 장경인대 이제 마사지 좀 자주 해주시고 네, 빨리 나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상이 조금 빨리 나는 분도 있고요. 조금 체질적으로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잘 드셔야 되고 특히나 잘 먹고 난 다음에 잘 주무셔야 되거든요. 잠도 푹 주무셔서 얼른 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지선설님께서도 오늘 처음 인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인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아무래도 님께서는요. 바람이 장난 아니다 싶었는데 여기는 풍속이 9m/s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시죠? 와, 9m/s면 이거 나가면 안 되는 날씨인데요. 그 정도면 서 있기도 힘들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 네, 너무 바람 강하다 거기는. 네. 자, 그리고 또 다들 그냥 바람 강하고 춥다 그냥 편하게 집에서 라디오 듣는다. 파랑주의보님께서는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침 달리기 포기하고 이제 점심 달리기 하신다고 하시는군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낮 시간 달릴 수 있는 분들은 낮에 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BW님께서는요, 형님 맞나요? 형님 오늘은 안 뛰시나요? 굿모닝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저녁에 뜁니다.
아침에는 방송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녁이 돼야 겨우 좀 시간이 나기 때문에 저녁에 뛰는데 아침만큼은 뭐 그래도 춥지는 않거든요. 저녁이 그나마 나은 편인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해서요. 서울은 오늘 저녁에 제가 다니는 시간대 보니까 비슷하네요. 한 12도, 13도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바람만 좀 적게 불면 그래도 달릴만 할 텐데 일단 날씨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실내에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써리님께서요, 조깅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비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름 불러주는 거 너무 좋아요. 학교에서 출석부 불러주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름을 일일이 다 불러드리면 이게 조금 들으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좋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앞으로도 좀 꾸준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동시 시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조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춘우님께서는요, 확실히 달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항상 같은 시간에 달리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민트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는다는 느낌 서서히 느껴보고 겨울까지 살아남는 경험 올해는 해보기가 목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러닝라디오 들으면서 조금씩 다짐을 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고요. 겨울엔 또 겨울에 맞게 페이스도 조절하시고 거리나 시간을 조절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운동의 어떤 강도라든지 운동의 양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약간 러닝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늘 하던 대로 해야 된다,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봄이나 가을에 하던 운동량이 사실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봄, 가을은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봄, 가을이 기본이고 일요일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내가 많이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당연히 봄이나 가을 비교해서 운동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거나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이번 겨울 달리기 함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랑님께서 최근에 인사 주셨는데 오랑님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인가 인사 주셨죠? 첫 인사 주셨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인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랑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주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람이 9m/s로 불고 있다고 하셨던 아무래도님께서 서귀포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제주도 쪽에 계시는군요. 바람이 와 장난 아니네요 진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나지혜문님, 그러니까 문지혜님이시겠죠. 레나님께서 앞으로 제가 레나님이라고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레나님께서도 오늘 첫 번째 인사 주셨습니다. 무장하고 모닝런 나갔다가 비가 와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러닝은 못해도 민티런 들으면서 위안 삼기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진짜 오늘은 이번 주는 그냥 마음 편하게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너무 이제 비 오는데 무리해서 나가시기보다는 편안하게 달리기 하시고요. 집에 계시면서 대신에 저희 러닝 라디오 들으시면서 좀 뭐라 했죠? 보강 운동 같은 것들이라든가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BW님께서요. 액면가로만 봤을 때 500% 저보다 형님 맞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저희 나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성숙하고 인자해 보이세요라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초코크리미님께서요 인사 주셨습니다. 하늘이 맑게 기어서 달리러 나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시는 곳마다 날씨 차이가 참 많군요. 네, 초코크리미님 지금 달리기 하러 나가시는 길인데 혹시 추울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조심하시면서 달리기 하시고요. 술푸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술푸님은 제 기억에 오랜만에 인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 주셨는데요. 굿모닝입니다. 이야기만 듣고 귀마개랑 장갑 챙겨서 무장하고 나갑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귀마개까지 추울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건강하게 달리기 하시고요. 유메나이님께서는요 지난 일요일 장거리 달리고 찬바람을 맞아서인지 감기가 걸려서 이틀 동안 달리기를 쉬고 있는데 이 편한 느낌에 적응될까 걱정되네요. 이번 목감기 약 먹어도 빨리 좋아지지 않네요.
민티님들 감기 걸리지 않게 체온 관리 최대한 잘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릴 텐데 감기나 어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달리기를 해도 될까? 그리고 한다면 어느 타이밍에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나면은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아파도 운동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거든요. 타이밍이 문제인데 여러분들 사람마다 좀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또 집에 계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너무 아프지 않는 이상은 가볍게 나가셔가지고 걷기나 아주 약한 조깅 같은 걸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 몸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일 때는 달리기도 해도 될지 어느 정도 수준일 때는 달리기 하면 안 될지 같은 것들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엔아이님 지금 편한 느낌에 적응이 될까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달리기라는 게 또 쉴 때는 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불 붙으면 또 신나게 달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꼭 저희 러닝 라디오를 보라는 건 아닌데 다른 유튜브 채널도 좋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책을 읽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달리기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들 혹은 저희 민티런의 러닝 라디오라든가 다른 어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달리기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민트색을 보시면은 달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 나중에 내가 달리기를 한동안 나가지 않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민트색을 보면은 맞다 달리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습관 들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괜찮아 다옹님, 꼬나님, 도파비너님, 지니님, 찐님, 쌈방님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주 제말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부상 때문에 일상생활마저 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DNS를 고민 중이라서 굉장히 심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고민 많으십니다. 보통 이제 제마나 뭐 춘마든 동마든 풀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장기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어떤 상황이 생겨서 DNS를 해야 된다, 나가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심란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깝네요. 네, 하지만 좀 다음 주까지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빨리 나오셔가지고 컨디션 회복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나님께서는요, 매일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10K 하프 모두 개인 PB 달성하고 이제 제마 풀코스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서브5 도전해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은 기간 동안 진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정말 조심하시고요. 관리 잘하시고 준비 잘하셔가지고 제마에서 꼭 서브4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고요. 나중에 달리기 제마 끝나고 나면은 또 댓글이나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괜찮아 다옹님께서는요, 저희 지역은 비가 많이 오네요. 집에서 러닝머신으로 걷기나 무리하지 않게 가볍게 뛰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트레드밀, 러닝머신이 있나 보네요. 와,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설까지 가야 돼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 있거든요. 아파트 안에 있는데 가는 것도 귀찮은데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와, 집에 러닝머신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네요. 와, 대박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가 경주 마라톤 따라 나갔다가 반팔 입고 돌아다니더니 감기가 오지게 왔나 봐요. 쉽게 낫지가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분들까지 감기 많이 걸리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둘째 빨리 감기 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쌈방님께서요, 오늘도 불면증이 있어서 자장가 대신으로 들으면서 자려고 했는데 아직은 잠이 안 오네요. 민테로님 목소리는 아침에 울리는 활기찬 목소리가 맞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오니까 목이 좀 칼칼한데 맞춤형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새벽 4시에 쓰셨어요. 지금은 이제 주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불면증 참 힘듭니다. 저는 잠을 좀 잘 자는 편이라서 사실 불면증 있으신 분들의 그 힘듦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있으신 분들 보니까 정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쌈방님 불면증 빨리 좀 더 나아지셔서 다시 건강하게 수면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탱이님께서 또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탱이님. 그리고 고진감래님께서요, 목소리 좋으십니다. 덕분에 6km 뛰고 돌아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목이 지금 칼칼해가지고 엄청 지금 긴장을 하면서 땀을 약간 흘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목이 이상하네.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5시 10분에 일어났는데 목이 아직까지는 덜 풀린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좀 혼자 말을 막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조금 목소리가 걸걸할 수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닝 마인드셋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원래 러닝 마인드셋 시작할 때 항상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정말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로 30분만 달릴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인간이 어떻게 30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드디어 30분 달리기에 성공했을 때 저는 진짜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계속 이렇게 달리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은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30분 달리기를 성공했던 그 행복이랄까요? 그런 감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키에서 휴먼 레이스라는 10K 마라톤 대회를 연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10km 마라톤에 또 도전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제가 그때 대회에 나가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10K를 달리기를 했고요. 정말 그때 제가 달리기를 하고 나서 끝내고 나서 10K 끝내고 결승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저는 1시간 15분인가 기록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그땐 천천히 들어왔죠. 근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골인을 하고 나서 계속 울었습니다. 이 울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울음이었는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저희 어떤 갈망이 채워진 그런 행복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거기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끝내고 나서 대중교통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졌구나. 앞으로 이렇게만 쭉 달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저는 이제 5km에서 10km 정도 사이로 달리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런 즐거움도 사실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두 가지의 욕심이 좀 생겼는데요. 하나는 조금 더 뭔가 빨리 달리고 싶다는 욕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멀리 달리고 싶다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마음속에서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활동도 하고 클럽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대문자 중에서도 진짜 대문자 아이거든요. 저는 그런 성향 덕분에 사실 그런 곳에서 활동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저의 바람이 좀 강했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하프 마라톤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요. 그냥 혼자서 서서히 거리를 늘려나가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서 첫 번째 하프 마라톤, 대회도 아니었고요. 그냥 혼자서 달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하프 마라톤 거리를 달리기를 했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기분은 너무 또 좋았어요. 그때 하프를 달리고 난 후에 안양천 옆에 있는 벤치인지 어딘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들어 누워가지고 한참을 제가 밤하늘을 좀 바라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10K만큼 눈물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눈물이 맺히긴 했는데 10K 때만큼 그렇게 엉엉 울지는 않았어요. 10K는 정말 막 서러울 정도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저는 주로 이제 하프를 끝내고 난 이후에도 주로 평소에는 5km, 10km 정도를 달리기를 하고 가끔 이제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정도였습니다. 하프를 달리면 이제 2시간 남짓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달리기 준비하고 달리기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시간들을 합치면은 대충 다 해서 한 3시간 정도?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쓰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한 하프 정도 달리는 거에서 만족을 해야 됐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만족스럽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풀코스 안 달려도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데 굳이 풀코스를 달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하프라는 거리만 봐도요. 21.097호
그 거리도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거리였거든요. 하지만 요런 어떤 만족감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당시에 런데이라는 앱의 개발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달리기 앱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풀코스는 달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풀코스도 달려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기도 하고, 풀코스도 달려보지 않고 남들에게 뭐 달리기가 어떻고 저쩌고 말하는 게 웃기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거 사실입니다. 사실 그건 아닌데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풀코스에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프보다 더 힘들었죠, 당연히. 그런데 어찌어찌 이번에도 혼자서 안양천에서 한강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풀코스를 달렸습니다. 당시 기록이 제가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대략 한 4시간 15분 내외였는데요. 풀코스를 달리고 난 후에는 솔직히 신기하게도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그냥 나도 이제 풀코스를 뛰었구나, 요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다지 엄청나게 기쁘다거나 뭐 감동적이라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10K 맞췄을 때는 그렇게 서럽게 울었고, 하프 마치고 나서도 그래도 눈물이 좀 났는데 풀코스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뭔가 좀 덤덤한 느낌? 그리고 뭔가 약간 풀코스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마음을 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왜 30분 달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10K에 도전을 했을까? 그리고 10K를 성공한 후에는 왜 더 빨리 달리고 싶어 했고 하프를 달리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하프를 성공한 후에는 왜 풀코스를 달리고 싶어 했을까?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자면 나는 왜 욕심이 생겼고 왜 계속해서 욕심이 또 생기고 또 생겼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습니다.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내렸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저의 달리기가 어느 정도는 좀 정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론이 약간 길긴 했는데요. 그때 제가 가졌던 욕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욕심이란 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욕심은요, 욕이라는 글자가 있고 욕심이죠. 심자는 마음 심자입니다. 근데 이 욕이라는 글자가 발할 욕자입니다. 때로는 이 발할 욕자 아래쪽에다 마음 심자까지 붙여서 욕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욕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욕심 이외에도 비슷한 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욕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탐욕, 갈망, 소망, 열망, 바람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대부분 들었을 때 약간 느낌이 비슷합니다. 근데 뭔가 긍정적인 느낌도 있고 부정적인 느낌도 있고 뭐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단어들은요, 서로 다른 이런 단어들에다가 우리가 뭔가 서로 다른 의미를 차이를 두려고 뭐 다른 의미를 이렇게 주려고 하다 보면 좀 사실 머리도 아플 뿐더러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막 하는 거는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해석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또 의미가 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needs, wants, desire 뭐 이런 것들이 뭐 서로 또 의미가 또 느낌이 또 영문에선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것들 고민할 때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이런 뭔가를 다 퉁쳐가지고 원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원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명체로서 생존하기 위한 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존이 충분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더 가지기를 바라는 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부정적인 행동,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반도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하고 다른 사람이나 자신까지 해야 하는 그런 원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더 나아가서 네 번째는 결코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원함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서 한번 지금 즉흥적인 건데 우선 그렇게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더 원하잖아요. 점점점 더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존의 욕구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거 원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거를 가지기를 원하고 뭐 러닝으로 친다면 더 기록이 좋아지길 원하고 더 멀리 달리길 바라고 그런 거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부정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닝에서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 단축된 코스로 달려가지고 기록을 더 좋게 만든다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달리기를 해서 기록을 좋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정행위했죠. 중간에 뭐 자전거 타고 가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혹은 절대 가질 수 없음에도 뭔가를 원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뭔가를 계속해서 원한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빠른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기록을 원하고 뭔가 그런 거 원하는 데는요. 저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만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불안과 불만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계속해서 원한다고 생각해요. 현재보다 더 안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현실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은 또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거기에 더해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이런 불안과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적인 혹은 외적인 이유 때문에 불안, 불만이 생기고 불안, 불만이 생기면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저의 경우라면 그러면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30분 달리기를 성공한 이후에 10K를 도전을 했잖아요. 도전한 거는 우연히 제가 그 나이키 플러스라는 앱을 쓰고 있었거든요. 앱이 아니고 그 아이팟 나노나 이런 데 연결해서 쓰는 그 서비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나이키 휴먼 레이스라는 대회의 광고를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10K에 도전한 이유는 그 광고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 광고에는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달리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그 전 세계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러너로서 받지 못한다? 러너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러너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광고를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대회에서 휴먼 레이스라는 대회, 나이키 휴먼 레이스라는 대회에서는 광고를 했는데 광고에서는 마치 10K를 달리는 사람들을 영웅처럼 묘사를 하고요. 뭔가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온갖 단어들과 문장들이 막 도배가 됐었죠. 안 달리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대회에서 10km를 달려야 하지만 마치 진정한 러너가 된 것처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지성 선수나 김연아 선수들이 홍보 모델로 나왔거든요. 맞나?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도전하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기도 했어요. 굉장히 뭔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걸 도전하지 않으면 뭔가 저는 어디 가서 러너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광고를 보면서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회 나가서 10K를 성공한 거죠, 처음으로. 자, 그리고 나서 제가 10K를 성공한 후에 하프를 도전하게 된 거는요, 커뮤니티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10K를 달린 저 자신이 너무 뿌듯했고 너무 자랑스러웠고 달리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때. 기분이 막 뿜뿜했습니다. 그때 막 나이키 휴먼 레이스에서 이렇게 공연 보고 그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느낌이 내가 이제 진정으로 이 러너들의 무리에 속해 있었구나. 이제 나는 진짜 러너가 됐구나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하다 보니까 각종 커뮤니티나 뭐 이제 마라톤 클럽이란 이런 데 가입을 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10K를 달렸다고 자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10K는 그냥 매일 하는 동네 조깅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10K 대회를요, 마라톤 대회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어디다가 마라톤이라는 단어를 붙이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나마 하프까지는 인정해 주지만요, 10K는 절대 마라톤이라는 이름 붙이면 안 된다라고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분위기가 참 그랬네요. 아무튼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10K가 무슨 마라톤이냐 이런 걸 자주 봤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어느 날부턴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달리기 일지를 보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양갱 하나 드시고 하프 달리는 건 그냥 예산일이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좀 심한 분인데 급수를 안 하고 달려야 진짜 마라톤이다라고 막 글을 쓰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명함이라도 내밀려면 적어도 하프는 달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프에 도전하고 제가 사실은 제가 그다지 많이 울지 않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던 이유에는 뭔가 행복하긴 한데 행복하면서도 약간 이 굴레의 끝은 어디지? 이런 이 욕심의 굴레의 끝은 어디지? 나는 이제는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약간의 불안?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울지도 않고 많이 엄청나게 막 격렬하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런데이라는 앱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런데이는 몇 개월 동안 저 혼자서 만들었어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후에 한 명이 합류하고 또 한 명씩 합류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런데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던 시기에 저는 타인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어요. 너는 풀코스도 안 달려보고 무슨 달리기 앱을 만드냐?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생각인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결국 혼자서도 풀코스를 마쳤어요. 근데 당시에는 나 풀코스 달렸다라는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잘못된 생각인데 그래서 풀코스를 달렸다라고 얘기하면 에? 이번에 처음으로 달린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까봐 오히려 걱정이 됐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저는 참 어리석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달렸습니다. 저는 좀 불안해하고 좀 불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먼 거리를 달렸습니다. 이게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결코 저와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풀코스를 달린 후에는 저의 이런 불안과 불만족이 끝났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왠지 적어도 서브4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15분만 땡기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브4는 해야 될 것 같고 언젠가는 죽기 전에 서브3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못된 생각인데 그래야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50km나 100km 울트라 마라톤 달려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울트라 마라톤을 100km 울트라 마라톤 달려봐야겠다. 아직까지 울트라는 달려보지 않았습니다. 100km는. 근데 달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울트라 마라톤을 달렸으니까요. 그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고 그걸 못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사명감이나 이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100km를 달려야겠다, 울트라 달려야겠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키가 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렇게 달리면 하루키처럼 근사한 뭔가 내 인생을 황금빛으로 만들어준 그런 멋진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멋진 생각을 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책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루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100km를 달려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뭔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하고 계속해서 불만족했습니다. 약간 저는 사실은 매 순간마다 이미 충분한 달리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를 외치면서 더 많은 걸 원했고 더 빠른 거 원했고 그래서 부상을 당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좌절하고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이런 욕심들이 저를 성장시키기도 했어요. 이걸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의 어떤 욕심들이 분명히 지금의 저를 만든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고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욕심들이 저를 파괴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달리기에 슬럼프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무려 런데이라는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던 시기였는데요. 엄청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희 머릿속에는 도대체 이놈의 욕심의 끝은 어딜까? 나는 도대체 어느 정도 달려야지만 도대체 만족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혹시 나는 평생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욕심의 굴레에 갇혀서 달리기를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저를 계속해서 잠식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 왜냐면 저는 그때 달리기 앱을 만들고 있고 달리기 좋다고 찬양을 하면서 그런 달리기 런데이에 들어가는 그런 그 성우가 얘기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 얘기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서비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갖다가. 그런데 사실은 못 보여주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우울감이. 그래서 달리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뭔가 계속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울한 생각을 하면서 달리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3분인데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일부를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 마인드셋에서 한 번 더 제가 연결해가지고 다음 주에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아주 솔직하게 우리가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스스로 타협하게 되는 지점에 대한 얘기, 자신의 욕심과 타인에 대한 욕심,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타인의 욕심,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러너의 입장에서, 그리고 역시나 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다 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질문에 대한 답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끊어서 중간에 너무 죄송한데 네, 오늘 우선 여기까지 좀 얘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히스토리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시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욕심이 있었지?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먼 거리를 달리고 싶어 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꼭 집중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저와 함께 좀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침 인사 주신 미라클 러닝님, 그리고 중산동 러너님, 오미선님, 그리고 베란다 토킹킹님, 용용이님, 해피러님,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계시나요? 인사 주신 분들? 네, 오답은 없다님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김종은님, 네,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미서님께서요, 2년째 50대 초보, 10km만 10km만 700 뛰는 정도입니다. 무리라고 주변에서 말립니다. 만족해야 될까요? 꿈의 하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답변 드리기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죄송한데 오미서님께서 요 질문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에 남아있으면 다시 보기 힘들고 좀 까먹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한 번 더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내일이나 다음번 이 마인드셋 얘기할 때 요 부분 조금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죄송합니다만 좀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댓글들을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내몰래 주식님께서는 무급수에 감명받고 오늘부터 젤 없이라고 하셨는데 큰일 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당시에는 풀코스 마라톤 대회 나가신 분들이 분위기가 그냥 풀코스 대회 날은 아침에 늘상 먹던 대로 된장국에 밥 말아 먹고 갔다가 와가지고 일하고 뭐 그냥 뭐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저는 적응이 안 됐거든요. 뭘 먹어야 되나 뛰면서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분들은 뭐 그냥 일상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격차가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었죠. 뭐 네, 그렇고 쌈방님께서는 13년 전 나이키 휴먼 레이스 저도 나갔었네요. 추억 소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13년 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나갔던 게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10년 8년인가 9년인가 하여튼 그 정도쯤 됐던 것 같거든요. 그 2008년이 1회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더 오래되긴 했습니다. 나이키 휴먼 레이스 오래됐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김종은님이신가요? 네, 김종우님께서 에릭김님께서 10년 전 나이키 위런도 있었죠라고 하셨습니다. 휴먼 레이스
다음이 아마 위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또 진행을 했었고, 저도 이제 계속 나이키 대회는 계속 나갔었거든요. 나이키, 아디다스 대회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거의 다 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런이라는 이름으로 또 했었죠. 이름을 왜 자꾸 바꾸나 몰라요. 좀 하나는 통일해서 하면 될 건데 계속 바꿔가지고 헷갈립니다. 언제 뭘 했는지 좀 헷갈립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모두들. 그리고 아까 에릭킴님께서는 처음 오늘 인사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에릭킴님. 인사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채팅창이나 댓글 통해서 자주 이야기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좀 급하게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프 마라톤 준비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프 마라톤 완주해보고 싶어서 런데이 하프 마라톤 훈련 풀코스 플랜으로 연습 중인데요. 점점 하루 달리기 시간이 길어져서 고민입니다. 주말엔 물론 시간을 낼 수 있지만 주중에 1시간 30분 이상 시간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네요. 주 3회 이렇게 달리면 달리기 실력이 확실히 향상되겠지만 시간 부담이 큽니다. 주중에 최대 1시간 달리기 정도로 제한하고도 하프 마라톤 훈련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0K 1시간 3분이 PB라고 하셨고요. 보통 6분 35초에서 40초 정도가 달리기 편한 정도 평균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타임투런 민티런님 타임투런 LSD 켜고 지난주에 워크 브레이크로 하프 거리를 한번 달려보긴 하셨군요. 워크 브레이크긴 하지만 한번 달려보기는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앱들에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짜줍니다. 근데 이런 앱에서 짜주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진행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간혹 가다 보면 트레이닝 프로그램에서 짜주는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는 방식이 있고 다른 방식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늘어나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약간 최신 트렌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거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건요. 초보 단계에서 뭐 30분 달리기 성공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하프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기도 하고 훈련으로 인한 리스크도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지니님처럼 달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 현재 쓰고 계시는 런데이 앱을 쓰고 계시다고 했는데 요 앱이 제안하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아닌가 저랑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앱들에서 주는 방식들이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참고는 할 수 있죠. 주 단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올려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정도만 확인을 하고 각자의 훈련 스케줄은 결국 이런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제안 드릴 건데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 종이 꺼내셔가지고 한번 스스로 일정을 짜보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릴게요. 주중에 1시간 정도나 그 이내를 달리셔도요. 하프를 충분히 달리실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최대 1시간 정도까지 달리기를 하시고요. 1시간 안 넘기셔도 돼요. 그냥 1시간까지 달리기를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주말마다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즉 평일에는 일도 하셔야 되고 개인적인 생활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거리보다는 그냥 평균 페이스로 1시간까지 달리기를 하시고요. 달리기 전후에 들어가는 시간들 고려하셔가지고 훈련은 적당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강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몸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언덕에 포함된 1시간 이내인데 언덕에 포함되어 있는 거리를 좀 코스를 달리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평일에는 1시간 정도 달리기 하시잖아요. 그럼 이틀 정도 달리기 하실 거예요. 그럼 주말이 옵니다. 주말에는 대신에 이제부터는 시간이 아니라 거리를 늘려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프라는 거는 시간이 아니라 21.0975라는 거리를 달리는 게 하프잖아요. 그래서 주말 훈련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첫 번째 주말에는 12km를 달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단위입니다. 1주 단위 아닙니다. 2주 단위로 2km씩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 계산해보면 10주 정도 좀 지나고 나면은 하프 거리를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한
10주면은 9주에서 10주 나오는데 그러면 한 2개월 정도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프 마라톤 훈련 코스 짜면은 한 2개월 혹은 한 3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냥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특정 거리를 좀 달리기 힘들다. 내가 16km까지 가봤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그때는 그 거리를 한 번 더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까지 2주를 또 한 번 더 달리기를 하시고 또 그 다음 단계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중간에 1주 단위가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2km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2주에 2kg씩 올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일주일에 1kg씩 올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주에 2kg씩 올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점프를 중간중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부하를 한번 주고 거기에 다시 적응하는 훈련을 한 번 더 띄워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야금야금 올리는 방식은 한 10kg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10kg까지는 괜찮은데 하프나 풀코스는 그렇게 야금야금 올리는 방식은 좀 힘들어요. 데미지도 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을 투자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프해 주는데 2주 단위로 해주시는 거. 그래서 한번 올라가고 한 주 더 하고 또 한번 올라가고 한 주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하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응하고 또 다시 부하 한번 주고 또 적응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방식이 정석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많은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들 자료를 찾아보고 책 같은 걸 보고 했을 때 저는 이 방식이 좀 더 일반적으로 하시기에는 낫지 않나라는, 저도 해보니까 이 방식이 훨씬 좋았고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달리기를 하실 때는 PB 페이스로 달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선은 편안하게 완주하는 걸 목표로 잡으셔야 되니까 지금 평균 페이스가 6분 40초 정도쯤 된다고 하셨거든요. 요 페이스로 12km 달리고 2주 뒤에는 14km 달리고 2주 뒤에는 16km 달리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는 완주만 목표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하프잖아요. 완주와 함께 이왕이면 기로도 달성하고 싶다. 요 이왕이면이란 단어는 러너분들이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왕이면 요건 안 돼요. 완주와 함께 기로도 달성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건강하게 완주하겠다라는 목표 하나만 잡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훈련 동안은요. 스피드 훈련보다는 지구력 훈련 위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프를 성공하고 나신 다음에 이제 기록 욕심이 나시면 본격적으로 스피드 훈련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신에 주중에 훈련을 하실 때는 약간 그래도 강도 있게 훈련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이때 언덕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를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차후에 이제 하프 마라톤 나가셨을 때 특히 후반부 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도를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되 한 가지만 제가 댓글 다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댓글을 남겨주실 때는 제가 남긴 답글에 또 답글을 남겨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저한테 알람이 안 떠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 거기 안 뜹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답글이 달렸는지를 못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댓글로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답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귀찮으시겠지만 새로운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빨리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급하게 얘기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에릭킴님께서 김종언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요. 김종언님,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냥 에릭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에릭킴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답은 없다님께서요. 조금 늦게 들었는데 좀 이따 다시 녹화된 거 들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시고 또 오답은 없다님의 달리기에 대해서도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워낙 날씨가 좋지 않아서요. 달리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은 오지도 않았고요. 네, 본격적인 겨울이 오면요. 오히려 지금이 너무 그리워지실 겁니다. 슬픈 얘기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짜 혹독합니다. 여름도 혹독하긴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계절마다 사람이 체질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러너들에게 여름보다 겨울이 더 혹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만큼 그냥 시원하게 뭐 옷 껴입고 달리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이 혹한에 들어가면요 정말 미쳐버립니다.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겨울이 와도요 민티런과 함께 하시면 이번 겨울도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민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목요일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